이 영화를 볼까 분석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은 연말 결산을 들고 저희가 찾아와 봤는데요. 올 한 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대답이 올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렇게 저희 3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벌써 1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 해를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한 번 했었고 이제 또 하반기이자 연말로 기념으로 뭐 개편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런 정리하는 겸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세미님과 여름님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 예, 뭐 잘 지내고 있죠.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방송하는 느낌이 드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본 느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연말 경사 하면서 우리 서로가 방송이 어땠는지 피드백을 하면서 왜냐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안 주시니까 피드백을 물론 저희에게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저희가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고파하는데 많은 피드백이 있지 않아서 이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서로에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이 영화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하고 싶다라는지 그런 방송이 있었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세미님은 어떤 방송이 인상 깊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총 영화와 뮤직비디오 다 합쳐가지고요 한 44편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영화나 뮤직비디오 한 편을 가지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화를 33편 그 다음에 제가 좀 통계를 뽑아보니까 한국 영화는 굉장히 많이 다뤘다고 생각했는데 9편 정도밖에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한 3분의 2 정도는 외국 영화를 좀 다뤘고 상반기 결산 전까지는 코너를 저희가 두 가지 코너로 좀 운영을 했었죠. 하나는 연관 검색어,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영상 해부학이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이제 개편을 했죠. 필름 필터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반응이 이제 좋았거든요. 반응이 좋다는 건 청취자 수나 이런 통계 지표들을 살펴보면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영화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몇 편 다뤘는데 총 4편 다뤘거든요. 호소다 마모루의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내지는 뭐 괴물의 아이, 그 다음에 지난주 저희가 방송했던 너의 이름은, 그 다음에 연상호 감독이 서울역이었는데 연상호 감독의 서울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응이 좋았더라. 이런 것들 좀 기억이 남고 실사 영화 중에는 좀 인상 깊었던 영화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만홍 누님을 다시 얘기할 수 있었던 천민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민밀이라는 영화가 한 90년대 초반의 영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좀 연령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한 좀 반응이 있어가지고 지난 세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추억이나 기억들을 상기시켜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저희가 많은 영화를 다뤘지만 그 첫 방송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희가 각자 하고 싶은 영화를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에피소드였던 저희가 각자 새 영화 하나씩 영화를 들고 왔던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가져왔고 세미님 같은 경우는 연애담을 가져왔고 제이님의 경우에는 테이크 쉘터. 네, 테이크 쉘터를 가져왔죠. 근데 그 세 영화가 너무 특성이 다 다르기도 했고 또 그
그 영화를 가지고 온 첫 회 그 통계만으로도 아 저희가 한국 영화를 정말 안 뽑는구나 이걸 약간 알 수 있고 맞아, 약간 그러네.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물론 편성을 하긴 했지만 다시 개편을 하긴 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재밌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그 지드래곤의 무제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샤이니 종현 씨 그런 사고 있고 나서 막 예전에 뭐 종현 군이 했던 발언들 막 이런 거 인터넷에 막 떠돌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종현 씨가 하신 말씀 중에 막 음반 시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반 시장을 나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때 저희가 방송하면서 그때 맞아. USB랑 뭐 맞아. CD 음반 뭐 음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떠오르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잊고 있었던 방송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이 추천해줬던 하나는 서프로젝트와 하나는 마미. 그러니까 마미는 영화를 신청해 주신 건 아니고 자비의 논란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마미를 했는데 마침 안 보셨다고 우하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조금 뜻깊은 신청을 받은 그런 거라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 저는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레드벨벳을 좋아했었고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수 중에 하나라서 피카부 근래 에피소드죠. 그게 되게 인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인상 깊은 에피소드도 있지만 서로에게 아쉬운 에피소드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안 나온 것들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그 지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로얄 테넌바움 제가 추천한 영화인데 그게 조회수가 제일 최악의 조회수 정말 적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같이 했던 에피소드가 그때가 개편 전이라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셋 다 갔다 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얄 테넌바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약간 슬픈 제가 추천한 영화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저도 되게 매니아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아니어가지고 아, 정말 대중들의 마음을 알기는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에피소드가 가장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에게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아쉬웠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까 뭐 뮤직비디오 언급을 안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좀 특이하게 영화 팟캐스트 중에 뮤직비디오를 다루는 팟캐스트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다 보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뮤직비디오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각적인 매체로 분석을 시도를 하고 보통은 길어봤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거의 40분, 50분 5분짜리 안팎의 뮤직비디오를 떠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저는 좀 뮤직비디오는 대체로 다 호응들이 좋으셔가지고 별로 아쉬운 게 없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중에 뭐가 있다면 그 이효리 씨 편의 블랙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효리 씨가 벌써 나이가 39으로 이렇게 가시고 내일이래. 내년이면은 벌써 뭐 우리 나이로는 이제 40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전히 엔터테이너로서 뭐 효린의 민박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데 가수로서 좀 영향력이 좀 반감되고 있지 않나? 그와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뮤직비디오 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픽하이의 빈차. 에픽하이의 빈차도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월 앞에 장사는 없구나.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는데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 2편 정도가 좀 반응이 생각만큼은 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영화 편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굉장히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여성 영화라고 지칭할 수 있는 영화들의 반응이 좋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프로젝트가 의외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영화로는 미시
미싱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현희 감독의 미싱이 저는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여성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조선족,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에서 들어와 사는 어떤 타자,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라고 좀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반응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뮤직비디오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영화는 진짜 봐야지만 사람들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예. 저희가 만약에 저희의 진정한 팬이시라면 저희가 어떤 영화를 선정했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왠지 이 방송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뮤직비디오는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회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회수가 괜찮게 나오는 영화들을 생각하면 조금 흥행한 영화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의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매달 그런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선정을 해가지고 나름의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매달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참 어렵네요. 좀 그런 거를 따라가기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거를 선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아쉬우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런 조회수나 청취자분들과의 이런 뭐랄까 그런 결과를 떠나서 저희 방송 자체로 아쉬웠던 건 컨택트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컨택트가 약간 의견 대립도 있고 그때 제이님이 선정해 오셨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신 영화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해석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의 주제에 대한 저희 각자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되게 다 쏟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송 시간이 모자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막 시간을 거의 50분 정도로 채우는데 50분을 채우기 힘든 영화도 있고 50분이 모자란 영화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다른 방송들이 진짜 막 몇 시간씩 녹화를 해서 한 시간을 편집하는 이유를 알겠다.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50분 채우기 힘든 영화도 분명히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티가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와 해야 될 얘기들을 이렇게 어떻게 조율해서 그걸 꽉 차게 알찬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방송 구성적인 면에서 컨택트가 제일 아쉬웠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천밀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청취율이 높게 조회수가 높게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 토이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약간 향수를 자극하려고 제가 선정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엄청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린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향수 어린 작품이어서 저도 이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선정을 했는데 다른 약간 청취자분들은 연령대가 더 높아서 그러신지 별로 저와 같은 향수에 젖는 그런 추억에 빠지는 일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토이스토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토이스토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즈음에 저희가 선정한 영화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스파이더맨. 맞아. 그때가 딱 개편하자마자였거든요. 맞아. 네. 스파이더맨이든 토이스토리든 게다가 저희가 스파이더맨이든 토이스토리든 1편을 다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개봉된 그 시기였는데 일부러 1편을 갖다 다뤘죠. 그런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토이스토리도 좀 생각만큼은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토이스토리를 어릴 때 안 봐가지고 보면서 좀 즐거웠거든요. 왜냐면 이때 거의 뭐 90년대인가요? 90년대 거의 중반에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반응 움직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앞으로 2D 애니메이션 말고 3D 애니메이션도 요새 되게 많잖아요. 성인 애니메이션도 그런 거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면 애니메이션이 반응이 괜찮긴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토이스토리도 애니메이션이네요. 저희 아까 뭐 4편 정도 다뤘다고 했는데 5편 정도가 됐는데 애니메이션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걸로 제가 좀 들었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사실 저는 반응이 있을까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 호소다 마모루의 팬들이 많구나. 이 영화를 갖다가 즐기고 특히 애니메이션 팬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의 말씀을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을 만한 그런 영화를 찾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름님이 말한 컨택트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더 하고 싶은데도 그거를 다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런 스파이더맨이나 토이스토리는 물론 저희는 할 얘기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선정한 건데 그냥 봤을 때는 좀 그냥 가벼운 오락 영화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좀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메멘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영화는 되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서 왠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듣는 건가 싶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멘토가 솔직히 이게 이야기 저희가 항상 초반에 스토리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하기 힘든 영화라 그때도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름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내셨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중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메멘토의 이제 감독인 그 감독의 또 영화가 또 개봉됐었잖아요. 그 당시 뭐였나요? 덩케르크. 예, 덩케르크.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감독의 전작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한 호응이 좋지 않았을까?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좀 나중에 자리 잡힌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러니까 개편 전에는 구성이 그래도 뭔가 연관 검색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요즘에 핫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그때는 좀 처음에는 좀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돼서야 완벽한 스포일러라는 코너를 만들고 그리고 필름을 필터링하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더 개편하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저희 이제 팀의 이름은 비주얼 썰전이고 그 다음에 저희 팟캐스트의 제목은 영상 해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영화 해부학이 아니라 영상 해부학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영화뿐만 아니라 그 시네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뉴미디어까지 다 포괄해서 다루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를 초반에 아까도 이제 연관 검색어와 그 다음에 영상 해부학으로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 시간도 거의 이제 코너가 20분 대략 한 50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각자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 팟캐스트를 운영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한 코너를 날리고 연관 검색어 코너가 나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디어에서 좀 핫하다는 이슈 지금도 얼핏 떠오르는 게 뭐 아나키 이런 것들 다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나키를 다루지 않았으면 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그런 문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얘네들은 영화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다룰까 이런 의문도 있을 거예요. 꾸준히 영화만 다루면 되는데 뮤직비디오를 왜?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흔히 얘기하는 뉴미디어를 포괄해 좀 시네마, 영화를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뮤직비디오 포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저희가 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이라 특히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방탄소년단의 봄날 이제 방탄소년단의 뭐 인지도나 인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봄날이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네요. 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준비할 때보다 뮤직비디오를 준비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너무 짧아서 네. 부담은 없는데
너무 할 말이 없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억지로 짜내는 네.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완전한 뭐라고 해야 돼, 깊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걔네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만약에 신인 가수를 뮤직비디오를 해보라 그러면 저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여름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뭐 고달픈 점 있으신지. 저도 뮤직비디오 준비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항상 그 가수가 쌓아온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고 자기네들의 나름의 뮤직비디오 문법이 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딱 한 편만 봤을 때 그걸 회부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물론 다른 분들이 해석한 게 뭐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팬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쭉 이끌어왔는데 저희가 거기서 얘기를 하면 그 정보에서 이탈돼도 맞아, 이상하고 맞아. 너무 그걸 따라가도 이상하고 맞아, 해서 맞아. 다른 해석을 조금 참고하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봐야 하나? 아니면 내 시선으로만 봐야 되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그냥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봤으면 이 방송은 안 들어이지만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이 가수에 관심이 있으면 전혀 안 들을 것 같아요. 맞아. 뮤직비디오 5분짜리도 안 보는데 40분 동안 맞아.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맞아, 건 맞아, 전혀 안 맞아, 들을 것 맞아,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뮤직비디오마다 다들 그 청취자분들은 그 가수의 무조건 팬층들만 듣겠다라는 그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게 더 말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긴 맞아, 한 것 맞아. 같아요. 확실히 영화보다는 가수 팬층이 좀 더 연령층이 높거나 아니면 덕질하시는 분들의 덕심이 깊기 때문에 조금 계속 조심하면서 약간 자기감을 열하듯이 맞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좀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뮤직비디오가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거기에 목말라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제 아티스트 내지는 뮤지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오는 그 가수가 나오는 뭐 뮤직비디오든 아니면 노래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들이 팬들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리액션 비디오들이 유튜브에 또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읽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참조하는데 여전히 좀 불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방탄소년단 저희가 봄날 했었잖아요. 그게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은 건데,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방탄소년단 멤버가 누군지도 잘 모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후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알거든요, 누군지. 7명인 것도 다 알고 얼굴 다 누군지 아는데 약간 그때는 근데 오히려 저는 조금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에 없이, 그러니까 우리만의 시각으로 뮤직비디오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부담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뭐 이번에 방탄소년단 저번에 했던 거 너무 후회되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약간 팬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얘네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불안당 댓글이 되게 다들 악플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긴 하지만 좀 안 되는 것도 있긴 하기 때문에. 왜냐면 가수랑 영화랑은 또 다르잖아요. 가수는 워낙 팬도 많고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덕후가 아닌 이상은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런 후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거는 영상으로서 뮤직비디오를 해석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영상의 부학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분께 의견을 물어보면서 저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뭐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구성 같은 게 혹시 두 분께서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한 9개월 동안 저희가 좀 운영을 해왔잖아요. 에피소드가 매주 한 편씩이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략 한 44편? 아마 이번 방송까지 나가면 한 45편 정도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는 내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텐데 일단은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이 팟캐스트만의 일종의 특수한 그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보다 계속 시간을 줄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녹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것도 부수적인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팟캐스트 오디오 컨텐츠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동 중에 들어요. 이동 중에 듣다 보니까 그 집중해서 듣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계속해서 좀 그런 특수성에 맞춰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새해 저희가 찾아올 때는 아마도 그 방송 녹음 시간에 대한 고려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항상 오디오 콘텐츠를 어떻게 갖고 나갈지 저희도 나름대로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프로 아닌 프로 아닙니까? 물론 버리는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춰서 좀 대중적으로 좀 말랑말랑한 콘텐츠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저희는 제 생각에는 너무 밀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의 있어요. 착각인가?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도 좀 일리 있는 게 다른 방송에 비해서 그건 맞죠. 영상 해부학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제 주변에 제 동생이 그런데 너무 무겁대요.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 시네마에 대한 뭐 전공자들이라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저희의 뭐 강점이자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진지하게는 좀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뮤직비디오 관련해서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름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개편은 아니지만 작은 개편으로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화를 선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들을 때 자기가 본 영화를 들으니까 완전 흥행한 영화를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천만 영화 이런 영화는 또 절대 잘 안 듣게 될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봐서 그리고 저희 컨셉이 본척한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VOD 시장이나 암암리에 되게 흥행한 영화고 매니아층이 두텁고 그리고 나름의 명작이다라고 소문난 그런 영화들이 오히려 청취율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거긴 하지만 불안당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부당거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관객수가 든 영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되게 많이 조회수가 나와서 놀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극장에서 저희가 꼭 봤을 법한 영화 말고 그냥 CGV 채널 CGV에서 보거나 노트북으로 볼 만한 그런 영화들을 선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매니아 계층이 그리고 또 덕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콘텐츠까지 찾아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매니아층이 있는 영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여름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한창 다음 카페가 유행이었잖아요. 그 중에 메인에 그런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극장에서 흥하지 않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간 이런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가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떡잎부터 제이님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되게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불안당 같은 경우도 저도 안 봤던 영화인데 여름님이 가져왔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영화가 왜 잘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극장에서 못 본 게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를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달마다 주제를 선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항상 여름님이 그 주제에 제목을 붙여줬었어요. 사자성어로.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나름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듣는 게 너무 슬프긴 하고 그리고 그런 제목 짓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편을 해야 된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의견을 받은 거였는데 네이버에서 평점이 좋은 거 순위별로 봐가지고 그거를 그냥 하나씩 대로 하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 봤더니 포레스트 검프가 1위였나? 그런 식으로 조금 잊혀졌지만 그 영화 약간 이렇게 떠올릴 법한 영화들을 다시 저희가 상기시킬 수 있는 방송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영화를 생각하고 짜내야 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면 또 안 듣고 안 들어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 말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거든요. 누군가가 들어줘야지 이 방송에 유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1년 동안, 1년은 아니지만 3월부터 방송을 하면서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는 우하하님 거의 유일하신 분인데 그때 댓글 달렸을 때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아직도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숨어서 듣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분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항상 다시 들어보거든요. 방송이 끝나면. 저희 에피소드가 뭐 올라가면은 당연히 한 번씩 들어보고요. 집에 가서도 그냥 켜놓고 있어요. 켜놓으면은 주로 뭐 저의 언어 습관이나 비언어 습관을 교정하려고 듣습니다. 이제 듣다 보면은 좋은 방송은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방송이 좋은 방송이더라고요. 그게 뭐 아무래도 그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쵸. 예, 아무래도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들어보면은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런 에피소드가 또 청취율이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공교롭게도 그 에피소드가 좀 저희가 잘못 골라서 그런가 싶어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잘된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건 많이 안 듣고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거는 또 조회수가 높으니까 예,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좀 이게 나쁜 이미지로 맞아. 많은 사람이 또 그걸 들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맞아. 저희 문제인 걸로.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의 좀 질을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름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청취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뮤직비디오 얘기하면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어찌됐든 저희가 영화든 뮤직비디오든 누군가의 창작물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옹호도 하면서 해부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나름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일종의 창작물을 또 만드는 과정인데 저희는 그냥 생으로 40분, 50분 동안 이렇게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힘이 든데 그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렇게 싶으니까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런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알게 되는 아주 미세하지만 아무튼 알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저희도 창작물이니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열심히 나름 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거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말하면서 생기는 의견들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좀 어렴풋이 그냥 리스트로만 있었던 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어찌됐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창작물을 만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되게 배우는 게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듣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2017년 벌써 2018년이 다가오네요. 2017년도 익숙하지 않은데 맞아요. 2017년에 연말 결산을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새해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